네, 우리 오늘도 채랭님과 같이 이거는 책 쓰기 코너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제가 책을 갖다 쓰기 위한 거라서 독자님들이 미리 책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게 목표이고, 보시다시피 그래픽이 정성이 들어갔다던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망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고요. 책 쓰기 위한 목표인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다루다 보니까 뭐 이왕 하는 거 제 채널 시청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미리 해결해 드리는 게 목표라서 겸사겸사 책도 쓰면서 이걸 녹음하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 내용이 다른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좀 더 체계화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미리 녹음하는 게 목표고, 뭐 유튜브로 막 엄청나게 대단한 성과를 거두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무성의한 그래픽 화면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목표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영어 단어 저번에 했던 거에 색깔 체크에 대해서 혹시 빼먹은 부분들이 있을까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랭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영어 단어 스프레드시트 이용해서 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참고 삼아서 제가 이제 구글이라는 제품명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무료라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다른 것들도 무료인 거라면 아무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스프레드시트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정도만 제가 사용하는 거고요. 뭐 함수라든가 이런 거는 사용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단어만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첫째, 이게 정리가 편하다. 두 번째,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자동 완성을 갖다가 지원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자동 완성 기능을 갖다 이용하면 내가 새로 외우고자 하는 단어가 혹시 중복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다. 네, 뭐 이 정도의 의미에서 스프레드시트를 말씀드린 거고요. 제품명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 저 때문에 구글로 바꾸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컴 오피스를 사용하신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한컴이라든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어떤 제품명을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 저는 진도를 체크할 때 써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영어 단어를 제가 단계로 나누기로 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뭐 우리 옆에는 채령님이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아주 초기에 막 알파벳이 어려웠던 시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솔직히. 막 알파벳 A, B, 특히 보통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B하고 D하고 엄청 헷갈려요. B하고 D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데요. D를 갖다가 비읍 발음을 하거나 반대로 비읍을 보고 디귿 발음하는 경우 굉장히 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를 툭 하면 이렇게 반대로 써요. C의 방향이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뒤집어지는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Z 같은 경우 G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뭐 Z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G, Z 이 발음뿐만 아니라 이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Z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거. 자, 이런 이제 단계별로 제가 나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려워하는 단계가 1단계까지고요. 기본적으로 알파벳 익숙해져서 뭐 1000단어까지 하면은 이게 이제 1단계가 돌파돼서 2단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도록 제가 이제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단계는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으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예를 들어서 한 5단계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5단계라는 거는 대략 뭐 10,000단어 정도 외워지고 있는 단계? 네,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위한 단계죠.
네, 여튼 영어 단어 단계별로 되어 있고요. 진도 체크는 이 1단계까지는 10단어 정도가 최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10단어보다 더 작게 하면은 별로 효과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빨리 외우는데 그 실력에 비해서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10단어까지는 올려서 비록 1단계가 안 됐다 하더라도 0단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알파벳 힘들어하는. 그래서 1000단어 외울 때까지를 1단계라고 보는데 0단계에서 1단계로 보는데 이 부분이라 할지라도 웬만하면 10단어 즉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시험을 보고 체크를 하더라도 10단어 정도를 확실하게 외우는 걸로 했을 때에 10단어의 최초에 제일 위에 있는 단어 색깔을 갖다가 바꾸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 1번이 있고 여기 11번이 있고 여기 21번이 있으면 이것들만 색깔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단어마다 색깔을 갖다 달리하는 진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색깔 표시를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복습을 갖다 하면은 저는 예습 복습을 갖다 자꾸 강조를 하기 때문에 10단어를 쭉 나가는 예습 진도와 다시 예전 거를 갖다 틈틈이 복습하는 복습 진도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럼 이 진도도 어떻게 되냐면 예습 진도일 때는 가령 하늘색을 썼다면 복습 진도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습 진도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을 쓴다던가 이렇게 체크를 갖다 바꿔가면서 진도 표시를 갖다가 이렇게 색깔로 할 수 있으면 다시 볼 수 있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기분 전환도 되고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어느 정도 끝이 어딘가를 보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도 표시를 할 때 색깔 체크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몰랐던 정도가 높은 단어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단계 정도쯤에 해당이 되고 저는 보통 20단어씩 한꺼번에 외웁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영어 소설책을 사전 없이 마음대로 편하게 볼 수 있는 단계를 원하거든요. 제 취미가 소설 보기라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이런 20단어들을 갖다 외우고 나면 반드시 그 중에서 더 자신 있는 단어가 있고 자신이 없는 단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희한하게도. 두 번째, 세 번째 봐도 비슷해요.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이상하게 맨날 헷갈리는 단어들이 거의 불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저는 한두 번 정도 플러스 더 외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외워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색깔을 다른 걸로 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도가 빨간색일 때는 이 단어들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요. 진도가 하늘색일 때는 이 단어들도 하늘색으로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찾으니까요. 진도 내가 어디 나가고 있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짐작하시겠지만 이게 단어가 1, 200개가 아니라 몇천 개, 만 개까지 가게 되면요. 내가 어디까지 진도 나가는지 저는 공유 메모장을 통해서 체크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쫙 색깔로 보고 찾기도 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언뜻 내가 요즘 빨간색이지. 그럼 빨간색 바로 찾아버리면 되니까 그런 걸 갖다가 겸사겸사 사용하는 의미에서 몰랐던 단어들 색깔이랑 진도 색깔이랑 똑같이 통일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색깔과는 반드시 다르게 저는 이 중복 단어들은 약간 어두운 색깔로 표시합니다. 중복 단어들이란 정확히 얘기하면 중복 의심 단어들이에요. 나 이거 분명히 이 단어 혹은 이 단어들이 포함된 어떤 구문을 따로 외운 게 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이 되면 원래는 찾아봐야 되지만 진도 막 나갈 때 찾기가 치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복 단어들은 저는 보통 어두운 색깔로 통일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남색이라고 하죠. 하늘색은 좀 밝은 색인데 어두운 남색이라든가
진회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단어들은 따로 체크를 하고 틈틈이 그 찾기 기능, 이런 스프레드시트에는 공통적으로 찾기 기능 파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인드 기능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 간혹가다 체크해서 중복되는 게 확실하면 중복 단어들을 지우거나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중복 단어들 색깔도 달리 체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특별히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원래 그 구문들은 따로 체크를 해야 돼요. 구문들. 뭐 근데 너무 단순해서 단어처럼 간단한 거 짧은 구문들은 단어에다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는 따로 색깔을 갖다 체크를 갖다 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단어랑 똑같이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건 개인 취향으로 생각하는데 뭐 가령 에듀케이션 페이지 되게 유명한 구문이잖아요. 에듀케이션 페이지 하면 교육이 그 값을 한다. 즉 교육에 투자를 하면 그 교육이 투자한 만큼의 그 어떤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뜻이 에듀케이션 페이지. 이거 두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은 그 값을 하기 마련이다. 만약에 몰랐다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절대로. 그죠? 혹시 이런 구문을 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 채령님은 영어 수학 잘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짧은 구문들도 단어 속에다 집어넣고 달리 색깔을 체크할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뭐 여기에 관련돼서 궁금하거나 다른 좋은 아이디어 있을까요? 네, 우리 채령님이 별로 없대요. 저도 뭐 대략 정리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권장하는 그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한 영어 단어 암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별 체크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